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앱과 통합 시스템을 가동해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시위대들에게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TPS 임시 보호 신분을 종료시키고 200만 명에게 출국령을 내리고 있으나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국토안보부만 2주 예산 통과 후 협상에 나서기로 확정함에 따라 연방 셧다운을 공식 끝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던 미국 내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해에는 평균 6%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먹는 당뇨 치료제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신부전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들을 포착해내는데 팔런티어라는 앱과 통합 시스템을 이용해 이민 단속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배 중인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이번 미네아폴리스 사태처럼 아이스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시위대들도 얼굴 사진과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 전송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포착해낸 후 강경 대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는 최첨단 기술들을 총동원해 타겟을 포착해내는 상상 초월 통합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ACLU, 미 시민자유연맹 등 민권 이민단체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팔런티어라는 민간 회사와 무려 20억 달러의 계약을 맺고 체포되는 추적, 추방 대상자들을 포착해내는 앱과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 이민 단속에서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CBS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팔런티어 앱을 깐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과 국경 순찰대원 등은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그 주변 인물들까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얼굴 인식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 역시 통합 시스템에 보냅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AI, 인공지능에 기반한 타겟 지도, 소셜미디어 모니터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하는 시위대 사진도 실시간 전송됩니다. 팔런티어 통합 시스템은 연방당국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이민 신분은 물론 시민권자 인적사항, 현 주소 등을 핀포인트로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현장에 있는 이민 단속 요원들과 공유해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작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네아폴리스 사태처럼 아이스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시위대들까지 얼굴 사진과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 전송해 표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스 요원과 국경 순찰대원의 총격에 사망한 르네국과 알렉스 프리티는 모두 사망 전에 아이스 단속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대열에 섰다가 얼굴 사진과 자동차 번호판을 찍혀 표적이 이미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사망자들이 모두 이민 단속과는 상관없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이 통합 시스템에 따라 총격 사망 사태 이전에 이미 얼굴 사진과 자동차 번호판이 찍혀 선동꾼이라는 강경대응 타겟으로 분류됐는지를 중점 수사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총동원한 통합 감시 시스템은 미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민권 침해로 소송이 걸리고 11월 중간선거전에서 핵심 논란거리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민들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 신분을 종료하고 출국령을 내리고 있으나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베네수엘라 출신 60만 명에게 출국령을 내렸던 TPS 종료 조치를 종료시킨 데 이어 연방 지방법원은 하이티 출신 35만 명에 대한 TPS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발생한 이재민, 피난민들을 받아들였던 TPS 임시보호신분이나 패롤, 일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시키면서 200만 명 이상에게 출국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라 소송에 걸리고 패소해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와 출국령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애나 레이어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2월 3일 종료를 발표한 하이티 출신 35만 명에 대한 TPS 종료를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종료 하루 전에 일시 중지돼 하이티 출신 35만 명은 일단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법적 투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하이티 출신들은 출국령이 일시 중지된 35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 이상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인 25만 명 정도는 마이애미 등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며 뉴욕에도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는 15,000명의 하이티 출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이티 출신들 50만 명 중에 이번에 출국령에서 35만 명은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으나 CHNV라는 패롤로 들어온 4개국 출신 53만 명 중에 하이티 출신들도 21만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1월 말에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항소법원 3인 패널은 베네수엘라 출신 60만 명에 대한 TPS 종료와 출국령을 중지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들은 두 차례에 걸쳐 TPS 임시보호신분을 얻어 미국에 거주해 왔는데 35만 명과 25만 명을 합해 6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지진이나 허리케인, 전쟁 등으로 이재민과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TPS 임시보호신분이나 패롤, 일시 체류 허가를 시행해 왔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모두 없어지고 있어 17개국 출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TPS와 패롤 프로그램의 종료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승소할 경우 17개국 출신 207만 명에게 출국령을 내릴 수 있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 이후에 진행할 다음 타겟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12개 가운데 11개 예산 지출안에 대해선 9월 말까지 지출하는 연간 예산으로 최종 승인하고 국토안보부만 2주 예산 통과 후 이민 단속 개선 협상에 나서기로 확정함에 따라 연방 셧다운을 끝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의 합의로 연방 상원 절차를 마쳤음에도 연방 하원이 화요일에나 표결에 나서 기술적으로 사흘간 부분 폐쇄된 상태였으나 하원의 최종 절차도 마침으로써 연방 셧다운을 공식 종료시킨 겁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로 정면 충돌을 피한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합의로 연방 셧다운을 공식적으로 피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연방 상원이 지난 주말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 합의를 반영한 연방 예산안들을 승인한 대로 11개 연간 예산안과 국토안보부 2주 임시 예산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을 설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을 직접 불러 협의한 결과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 합의대로 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방 하원의 표결이 늦어지면서 2월 1일부터 기술적으로는 부분 폐쇄에 돌입했으나 주말을 끼고 있는 데다가 합의안이 도출돼 있었기 때문에 연방 셧다운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으며 하원 표결로 공식적으로 셧다운을 끝낸 셈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12개 연방 예산 가운데 11개를 연간 예산으로 최종 승인하고 국토안보부 예산만 2주 임시 예산으로 가결한 후에 이민 단속 개선을 협상키로 전격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 여파로 트럼프 백악관이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2주 임시 예산안을 승인한 후에 아이스 이민 단속 개선을 계속 협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연방 셧다운을 모면하는 길을 찾은 겁니다. 이에 따라 12개 연방 예산안 가운데 11개는 연간 예산안으로 최종 승인돼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지출하게 됐고 더 이상의 셧다운도 없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만 별도로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고 앞으로 열흘 동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민 단속에 관한 통제 방법을 협의하게 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의 순회 순찰을 중지하고 마스크를 벗는 대신에 바디캠을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바디캠을 부착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하나씩 주고받게 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 가운데 이민 단속 예산은 이미 BBB 법에 따라 300억 달러를 추가 확보하고 있어 이민 단속 예산 삭감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지난해에는 평균 6%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조지아, 뉴저지 등 11개 주는 계속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보험료는 팬데믹 이래 매년 급등해오다가 2025년에 내림세로 반전돼 전국 평균 6%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292달러에서 2025년에는 2,144달러로 평균 6% 내렸습니다. 팬데믹 직후인 2021년 1,507달러, 2022년 1,571달러, 2023년 1,953달러, 2024년 2,292달러로 매년 급등해 오다가 2025년에는 수년 만에 처음 인하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39개 주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해 인하됐으나 11개 주는 계속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도 워싱턴 DC의 자동차 보험료는 4,017달러로 전년보다 618달러, 18%나 인상됐습니다. 버지니아는 2,301달러로 전년보다 3% 올랐습니다. 뉴저지에선 자동차 보험료가 2,983달러로 전년보다 20%나 급등했습니다. 미시건에선 3,073달러로 12% 올랐습니다. 반면 메릴랜드에선 3,601달러로 여전히 비싼 편이지만 전년보다는 9% 내렸습니다. 뉴욕에서도 3,019달러로 높은 편이지만 전년보다는 13% 인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보험료는 2,309달러로 전년보다 8% 내렸습니다. 텍사스는 2,470달러로 전년보다 8% 인하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해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와이오밍주로 30%나 급락해 1,052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이어 아이오와주에선 25% 내려 1,2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칸소에서도 23% 인하돼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1,779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뉴저지로 20%나 인상됐고 워싱턴 DC는 18% 올라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거의 유일하게 4,00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 메릴랜드는 자동차 보험료는 비싼 데 비해 자동차 재산세가 싼 반면 버지니아는 보험료는 싸지만 자동차세가 비싸 엇비슷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먹는 당뇨 치료제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심부전증의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비만 치료제로도 잘 알려진 세마글루티드 성분인데요. 그동안 주사제에서 확인됐던 심혈관 보호 효과가 경구용 제제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흔한 합병증 가운데 하나인 심부전의 재발 위험을 먹는 당뇨 치료제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사제로만 보고됐던 심혈관 보호 효과가 경구용 약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의료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리건 보건대학대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 환자 9,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구용 세라글루티드를 복용한 환자군에서 심부전 재발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신장 질환을 동반한 고위험 당뇨병 환자들이었고 이 가운데 약 2,200명은 이미 심부전 경력이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심부전 병력이 있는 환자 중 세마글루티드를 복용한 그룹의 심부전 재발률은 14.2%로 위약을 복용한 그룹의 17.8%보다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약 20% 이상 재발 위험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심부전 유형별로 보면 심장이 수축력은 유지하지만 이완 기능이 떨어진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에서 재발 위험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됐습니다. 반면 박출률 감소 심부전 환자에서는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세마글루티드는 최근 일반인들에게 비만 치료제로 더 익숙한 성분입니다. 식사 후 분비되는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혈당 조절을 돕는 동시에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소 효과를 냅니다. 흔히 알려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
당뇨 치료제 오젬픽과 리벨서스가 모두 같은 성분을 사용하며 이번 연구는 이 가운데 경구용 세마글루티드인 리벨서스 제제의 효과를 분석한 겁니다. 신부전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심장합병증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 당뇨병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신부전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반복 입원과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재발을 줄이는 치료 전략은 당뇨병 관리에서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연구진은 세마글루티드를 복용한 환자군에서 신부전 재발 위험 감소가 관찰됐고 중대한 부작용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은 신부전을 주요 평가 변수로 설계된 연구는 아닌 만큼 연구진은 경구용 세마글루티드의 신부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당뇨병 치료제가 혈당 조절을 넘어 심장합병증 관리로까지 역할을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연구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